중환자 치료를 하게 되면 핵심 부분이 암입니다. 펫이 이제 암세포의 DNA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암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내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폐암, 식도암, 혈액암, 육종암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 서양권입니다. 식도는 목부터 이제 상복부까지 있는 장기인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위장까지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음식을 먹으면 입 안에서 잘게 씹어지게 되고요. 그 뒤 하인두로 넘어가서 이제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가 하인두고요. 손 아래부터 시작해서 위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양손 사이에 튜브처럼 있는 장기가 식도가 되겠습니다. 병기 기준은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암세포가 식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침범을 했는지. 그래서 식도는 크게 점막 부위, 점막하층 부위, 근육층 이렇게 나뉘는데요. 세 부위 중에 어디까지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T병기가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식도 주변에는 이제 림프 조직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 림프 조직의 침범 여부에 따라서 N병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병기는 간이나 폐와 같은 타장기로의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TNM 병기를 고려를 해서 종합병기인 1기부터 4기까지의 병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식도암의 위치적 특성이 일단 한몫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흉부에 있는 식도는 또한 앞에는 심장이 있고 뒤에는 척추가 있고 양옆에는 또 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까다로운 장기이고요. 이제 다른 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서 그 막이 어느 정도 암의 전파를 막아주는데 식도암은 그러한 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자라게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변 장기로 침범을 하거나 그리고 식도 주변에는 이렇게 림프절이 잘 발달해 있는데요. 이 림프절을 통해서 잘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도암의 방사선 치료 적응증은 이제 기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 1기는 식도암이 점막 하층까지 위치하는 경우, 즉 식도에 있는 근육 침범이 없는 경우가 1기가 되고요. 이때는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수술의 대체 치료로서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1기 식도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5년 생존율은 60에서 75% 정도로 이제 수술보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1기 식도암에서는 수술이 표준 치료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방사선 치료로 대체 치료가 가능하지만 수술보다는 생존율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 3기부터는 치료에 여러 가지 옵션이 따르는데요. 약 10년 전부터는 이제 수술 전에 동시항암학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이제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때는 5년 생존율이 최대 50%에서 달합니다. 따라서 이 3기에서는 이제 동시항암학 방사선 치료를 해서 종양을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4기 식도암 같은 경우는 이미 암이 혈액을 통해서 간 등의 다른 장기로 번져버린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4기 식도암 같은 경우에서는 항암호학 요법이 주치료가 되며 방사선 치료는 이제 전이암으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완화적, 즉 환자의 통증 경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를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일단 식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없는데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식도를 보존한 상태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식도에서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수술보다 치료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도는 이제 목하부, 경부 하부부터 이제 흉부 상부, 흉부 중부, 흉부 하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위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경부 상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결과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위치에 따른 생존율 차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요. 대개 일기에서 많이들 오세요. 식도암 일기는 증상이 없고요. 따라서 건강검진에 의해서만 거의 발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2기에서 4기 사이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개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식도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 쪽을 선택을 하십니다.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와 입자인 양성자나 탄소이온을 이용하는 방사선 치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조형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이제 정해진 방향에서만 방사선 치료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여러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서 실시간으로 방사선 세기를 변화시켜서 종양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늘리고 이제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이는 그런 기법이 나왔고요. 요즘에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 더욱 발전된 기법으로서 세적 조절 방사선 치료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성자나 탄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이 이제 종양 근처에서 정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종양 주변에 정상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X선에 비해 현저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식도의 옆에 폐와 심장이라는 중요한 장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양성자 치료를 하게 되면 X선 치료보다 심장이나 폐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더욱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암이 완치되었을 때 환자분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X선 빛이기 때문에 성벽에다가 총알을 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총알이 성벽의 바위 틈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빛의 형태이기 때문에 몸을 투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탄소이온이나 양성자 같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성벽에 포탄을 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입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성벽에 부딪히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포탄은 정지하겠죠. 성벽은 종양에, 그리고 양성자 빔이나 탄소이온 빔은 포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암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양성자 치료를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식도암 환자를 양성자 치료로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양성자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들의 폐나 이제 심장이 좀 더 기능 보존이라든지 삶의 질 차원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막상 X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분과 이제 양성자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집단을 다 모아서 집단별로 비교를 했을 때는 생존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양성자 치료가 보험이 되면서 이제 양성자 치료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한국의 환자분들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 치료나 X선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둘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금은 5% 차이고요. 그래서 실제 환자분이 내셔야 되는 비용은 150만 원 이내로 양성자 치료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양성자 치료가 이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보다는 대략 한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예. 수술을 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횟수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방사선 양을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줄여서 4주 반 정도를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6주 이내, 5주에서 6주 사이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 30분 정도 받으시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해서 주 5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주에서 6주를 받으시면 25번에서 30회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양성자나 탄소이온 그리고 X선 같은 경우는 주 타겟이 이제 암세포의 DNA입니다. 방사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암세포의 DNA를 깨뜨리는 효과가 있는데, 타겟이
DNA이기 때문에 맞는 당시에는 이제 통증이나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DNA 손상에 의한 이제 세포 데미지, 조직 데미지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받으실 때는 아무 통증이 없다가 치료를 받으시고 일정 기간 후부터 이제 통증 등을 느끼시게 됩니다. 식도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방사선 양을 받는 정상 장기는 폐와 심장입니다. 폐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 내지는 방사선 폐섬유와 같이 방사선을 받은 폐 조직이 괴사되면서 기능을 못하는 질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질환은 이제 10에서 20%의 환자에서만 좀 증상을 일으키거나 이제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로 가고요. 한 80에서 90% 환자에서는 기침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 방사선이 많이 들어간다고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방사선 치료 후 이제 10년, 20년 등의 장기적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관상동맥이 좁아진다든지 이런 심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양성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X선 방사선 치료보다 폐나 심장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이 더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확률을 더욱더 낮출 수가 있고요. 다만 양성자 치료가 X선 방사선 치료랑 비교를 했을 때 폐나 심장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낮지만 피부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은 X선 방사선 치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 피부염의 확률은 조금 더 증가를 하긴 하는데 대개 치료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피부염은 대부분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식도염이 시작이 되면서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이고요. 이 통증으로 인해 심한 경우 물도 마시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방사선 치료 중에는 진통제 등을 통해 이러한 폐의 통증을 경감시켜서 환자분이 최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진통제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해서 정맥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위장에 튜브를 삽입을 해서 그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형 음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경장 영양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모닐란이나 앵커버나 뉴케어 등의 음식물이 있고요. 이러한 경장 영양제는 이것만 드셔도 모든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도록 이제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수 형태의 영양제는 이것만 드시려고 하시면 최소 하루에 2000cc는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양을 드시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 중 영양 섭취 부족으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환자 몇 분의 경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식도암이었고요. 내시경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이 상당히 넓게 분포를 해 있었고요. 총 식도에 10cm 가량이 이제 암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제 일기였지만 병변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내시경적 절제는 불가능했고 식도 절제술 치료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정 상황상 돌봐야 될 가족이 있으면서 본인이 수술을 받으면 이제 그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양성자 치료를 시행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양성자 치료 후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보였던 식도암 병변들은 깨끗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방사선 치료 후에 좀 염증은 남아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료할 때 긍정적으로 완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3기 식도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아까 1기와는 다르게 암 자체가 상당히 크지요. 그리고 이제 1기 식도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에서만
관찰이 되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CT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시경에서 이렇게 보이는 병변이 흉부 CT에서도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시항암화학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으셨고요. 보시면 치료 후에 이제 식도에 흉터 같은 섬유화 조직들은 좀 남아있지만 암 자체는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 여기 식도에서 보였던 종양도 CT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 중에도 계속 완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치료를 받으셨어요. 이 분들의 이제 치료 받으셨을 때의 긍정적인 태도가 완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입니다.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를 접하시고 이제 암이 치료를 잘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암을 직접 치료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들은 진짜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이구나. 무슨 뜻이냐면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옛날에 총이 없었을 시기에 호랑이 사냥을 하려면 되게 한 마리의 호랑이를 잡기 위해 100명의 병사들이 동원이 됐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호랑이의 무서움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림으로나 호랑이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이제 여러 암을 보고 수많은 암 환자를 본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암이라는 게 수술, 항암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이제 표준 치료 외의 방법으로 완치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또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안타깝고 좀 인터넷에 범람하는 근거 없는 정보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가서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식도암은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양하게 나뉘고 생존율도 다양하게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식도암 치료는 환자분들한테도 어려우면서 의료진한테도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 국립암센터에서는 이제 다학제 진료를 통해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소화기내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어떤 치료가 최적의 치료인지를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제대로 환자분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이 이제 치료 과정도 어렵고 치료된 이후에도 관리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의료진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안 좋은 결과를 이제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국립암센터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고도 식도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